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플랫폼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힘이 정말 막강한데 이게 또 우리의 표현의 자유랑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복잡한 문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온라인 광장의 뭐랄까 보이지 않는 규칙 같은 거죠. 이게 우리 경험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들여다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게 바로 플랫폼 주권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들이 뭐 사용자 데이터 쓰는 방식부터 어떤 컨텐츠를 보여줄지 또 어떻게 소통할지 이런 규칙까지 다 정하잖아요. 이게 사실상 거의 국가 권력 비슷한 힘을 행사하는 거죠. 국경 없이 정보를 찾고 받고 또 전달할 자유, 즉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하고는 이게 좀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저도 가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지?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컨텐츠 관리 정책이랑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플랫폼들은 자기들 서비스 약관에 따라서 그냥 게시물 지우거나 뭐 계정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죠. 근데 더 강력한 건 역시 알고리즘이에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뭘 보고 또 누구랑 연결될지를 이게 다 결정하거든요. 아, 알고리즘. 근데 중요한 건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결코 뭐랄까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시선을 더 오래 끌고 좋아요나 공유 같은 걸 많이 받도록 설계되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컨텐츠가 확 퍼지기 쉽고요. 이게 또 사회적인 갈등을 막 부추기기도 하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꼭 필요한 정보나 좀 소수의 목소리 같은 건 상대적으로 묻히기 쉽고요. 사용자는 근데 왜 이런 컨텐츠가 나한테 보이는지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정부가 직접 검열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만 민간 기업이 이렇게 하는 결정들이 우리 사회 소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진짜 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규제해야 하냐 이런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겠죠. 표현의 자유도 지켜야 하는데 또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 같은 해로운 내용은 막아야 하고. 참, 네, 정확히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걸 다루는 방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비스법, DSA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플랫폼의 책무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위험 평가 의무 같은 걸 더 많이 부과해요. 기본권 보호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거죠. 가령 특정 콘텐츠가 왜 삭제됐는지 사용자한테 명확하게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너무 이걸 엄격하게 규제하면 플랫폼 쪽에서는 책임을 피하려고 문제 없는 합법적인 표현까지 그냥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이거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 좀 표현을 꺼리는 그런 위축 효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비슷한 법 네치드지라고 있는데 그게 시행 초기에 그런 비판을 꽤 받았어요. 이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죠. 반면에 미국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통신품위법 230조라는 게 있어서 플랫폼이 사용자가 만든 컨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아요. 아, 거의 면책이 되는 거군요. 네, 표현의 자유나 시장 자율, 혁신 이런 걸 중시하는 기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도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요? 뭐 플랫폼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틱톡처럼 특정 국가랑 연결된 플랫폼의 데이터나 알고리즘 문제, 이런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규제 요구가 점점 터지고 있고요. 또 완전히 다른 모델도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만리방화벽 이걸 통해서 인터넷 콘텐츠를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필터링하죠. 자국 플랫폼 위주로 생태계를 만들도요. 네. 한국도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 불법이나 유해 정보를 규제하고는 있지만 가끔 그 심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국가별 규제가 강화되다 보면 자칫 인터넷이 나라와다 이렇게 분절되는 이른바 스플린터넷, 파편화된 인터넷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결국 이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힘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아주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 과제군요. 근데 이게 이미 퍼진 컨텐츠를 나중에 문제 삼는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후 규제보다는 좀 더 근본적으로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그러면서도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규제 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또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이 스스로 미디어 정보를 좀 비판적으로 읽고 알고리즘의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지는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사후 교제만으로 과연 이 디지털 세상의 질서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디지털 공론장의 어떤 기반이 되는 기술 자체, 그러니까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적인 가치나 개인의 관리를 더 깊이 고민하고 반영하는 방식을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